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숨진 중학생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이 내용이 알려진 게 러시아인이라고 알려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가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가 아들의 것이다 이런 글을 게시를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본인이 폭행해서 추락산 동급생의 점퍼를 태연하게 입고 있었다라는 것, 또 심지어는 그 옷을 입고 법원으로 출두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가해자의 심리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구타를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의도치 않았던 어떤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다 느끼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옷에 대해서 설마 그 러시아인 어머님이 알아볼까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러시아인 어머님에 대해서 그분이 단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의견을 필력하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것만으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굉장히 어떤 낮게 평가하는 그런 나쁜 가치관이 또 반영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가해자 학생 4명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의 진술이 현재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점퍼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 또 처음에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려는 걸 말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또 차후에는 집단 폭행을 시인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되는 진술이잖아요. 이런 태도 변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생각을 하면서요. 본인들이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말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 말이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그쪽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들이 폭행을 저지른 것, 또 우리 피해 학생의 부검을 갖다 해보게 됐을 때 피해 학생의 그 폭행이 어떤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폭행에 해당되는 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어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말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 나오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고 다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매우 충동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면 사실 중학생들의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숨진 학생의 어머니의 발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에도 피해 학생을 심하게 때리고 이후에 흰 옷에 피가 묻으니까 옷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번 상황이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라고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진단을 하십니까? 저는 폭력의 행동이 계속 올라갔었던 거를 보면은 일단 1차 폭력을 하고 그거로 만족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폭력을 갖다 가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우리 그 피해 학생을 갖다 죽이거나 혹은 자살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폭행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갖다 꾸미고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피해 학생이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어떤 커다란 본인들의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다 느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폭행의 과정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이었던 그 다음 날이었던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 이 폭력 행위는 이 학대 행위는 저절로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본질적으로 최근 10대들의 범죄 갈수록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고찰과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원인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성장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소년원에 가게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불안감을 야기했다 그러면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 과거에는 공격적인 학생들이 한 학교 내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가졌는데요. 예. 지금은 SNS가 발달하면서 학교와 구분 없이 연령대가 한두 살 차이가 나는 동급생이냐 아니냐의 구분 없이 공격적인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점점 더 용이해지고 SNS상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없애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SNS상에서 눈을 보지 않을 때도 범죄를 갖다 모의하게 되는 게 좀 더 용이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